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신속하게 모든 정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대 저출생 수석 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인 유 수석은 저출생 반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가 완화됩니다.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상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소비자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와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 15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군데군데 엉켜 있고 전신주도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전북 익산에는 이틀간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4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북 익산,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충남 금산 등 11개 지자체에 속한 15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면제되며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신속하게 모든 정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 재난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을 신속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호우에 따른 작물 피해로 채소, 과일류 등의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안전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 수석 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인 유 수석은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위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 컨트롤 타워인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신임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에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유혜미 신임 수석은 미국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뉴욕 주립대 인적자본센터 연구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저출생 수석은 워킹맘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워킹맘 위주로 저출생 수석을 물색해왔고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유 수석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생 수석 임명을 발표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유혜미 수석이 저출생 해법에 대해 연구해왔고 육아와 일 병행에 따른 현실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신임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을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 대응 비서관에는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초대 저출생 수석이 임명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 저출생 대응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번 회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출생 대응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번이 7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충남 홍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오후 3시부터 열려서 2시간 이상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달 출생아 수는 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회의 중에 이 각 지자체에서 펼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상세히 소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편성해서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 모금 시작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도 모였다고 합니다. 또 광주와 경북에서는 초등생 부모에게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거라면서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가 바로 외국인 정책인데 사실 이 또한 저출생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말 그대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이 지역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지자체가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외국인 정착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또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또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도지사와 국무위원들이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연결해서 최영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내놓았는데 여기서도 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눈에 띕니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결혼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
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이 절세 효과가 더 큰데요.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 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앞으로 결혼 6년 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 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 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됩니다. 첫째 연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앞으로 두 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늘어납니다. 세 자녀 가구는 30만 원 늘어난 9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출산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 과중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서 최고 세율을 지금의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 현행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24년 전인데요. 지난 2000년 세법 개정 당시 상속세 최고 세율은 45%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이후 24년간 상속세 제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사이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부과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큰 폭으로 뛰고 화폐 가치도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말 10억 원은 작은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명목 GDP가 2000년도에 676조고요.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2400조, 결국은 4배 이상이 올랐는데요. 증가율 폭을 보면 255.18%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표 구간이라든지 세율 구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상속, 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기를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과세 인프라를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시장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상황을 지켜보고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업 상속세는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중소 중견기업에게 가업 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중소 중견기업 중 밸류업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 평가는 폐지됩니다. 이 역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란 측면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폐지되는 겁니다.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큰 손해 국내 주식 시장 이탈로 일부 개미 투자자들도 반대해왔습니다. 부자 1%를 위한 폐지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 1%가 증시에서 탈출하면 나머지 99%도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도 신설됐습니다. 주주 환원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하고 주주의 배당 소득은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이 밖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반이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 조정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판매 대금 지급이 안 되자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행사들이 일제히 철수한 겁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 역시 구매를 취소시키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거래 취소, 환불 불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수백 명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액이 1,7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상회의를 열고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상황 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25일 오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점검반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 서비스 공급 이행 의무 등을 확인하고 자금 조달 상황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은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 조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자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위메프와 티몬을 소유하고 있는 Q10 그룹에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카드 업계와 여행 업계 등에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엉뚱한 곳에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약 61조 4천억 원. 방역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자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코로나19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 6,847억 원,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은 3,007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줄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도가 설계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 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타갔습니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체코 측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로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 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알라 총리는 이례적으로 내각회의까지 중단하며 특사단을 맞이했습니다. 체코 측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 원자력을 선정한 이유로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의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데다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 기반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중요 요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체코 측은 이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이 체코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공적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원전 협력을 촉매로 연구개발과 교육, 혁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이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특사단이 체코로 간 것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제5차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열고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차질 없는 계약 완료를 위해 민관 합동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 협상 전담 TF를 신설했고 정부는 체코에 특사를 파견해 한 라인을 개설하는 등 협상을 밀착 지원 중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 마련과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번 체코 사업을 발판으로 추가 원전 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합니다. 오는 9월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내년 11월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새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흥국과도 공동용지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진출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전 수출뿐 아니라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등 원전 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소위 원전 건설 능력은 대단하고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표준화시켰고 국산화시켰으며 개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8개의 발전소를 거의 자체적으로 지었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위 연습을 한 거죠. 한편 지난 22일 발족한 한수원 협상 대응 TF팀은 현지 시각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신규 원전 최종 계약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42%가 오릅니다. 금액으로는 약 609만 원으로 역대 최대폭 인상인데요. 아울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됩니다.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생계 32%, 주거 48%, 의료 40%, 교육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가정방문에 소득자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아끼기 위해서 부서진 선풍기를 아직도 사용하시고 겨울인데도 여름이불을 덮고 있거나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공과금이 체납돼서 주거 위기에 이제 처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먼저 생계급여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 배기량 기준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 1,000명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95만 1,287원으로 12만 원 인상, 즉 연간 약 144만 원 오르는 셈입니다. 이번에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서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되면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할 수 있는 의료급여의 경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생 67만 9천원, 고등학생 76만 8천원 등 올해보다 약 5% 수준으로 올립니다. 정부는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현재 소액생계비 대출 등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상품이 있고 조건은 어떻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상품 간 조건 차이를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0일부터 서민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은 플랫폼 이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따는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종합 지원 플랫폼인데요. 본인이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망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서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도 대출 조회는 가능했습니다. 다만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조회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서 상품을 일일이 눌러보고 또 대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새 플랫폼을 통해서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좋은 민간 서민 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이따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 홀씨, 사익돌 대출 등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 14개를 포함해 모두 72개인데요. 이 가운데 이용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이따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보증서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한꺼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순 금융 지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고용과 복지 관련 상담도 제공합니다.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으로만 제공됐던 고용, 복지, 채무 조정 등 연계 복합 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이용자에게는 대출 상품 제공 전에 고용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체자에게는 채무 조정을 각각 연계해 줍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서 사후 관리도 지원하는데요.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평점 변동, 타기관 대출 연체 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 상황 변동을 사전에 파악해서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서민금융 이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플을 다운로드한 다음 약관 동의를 하고 심사 정보 등을 입력하고 또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확인해서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우선 추천합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를, 고용, 복지,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 상담 서비스를 추천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을 모두 잊고 서민을 위해 서비스까지 이어주는 서민금융 이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민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 서울엔 첫 폭염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내륙, 전북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은 울진 30도, 강릉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 곳곳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무려 3,500명의 배우와 댄서, 음악가가 참여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출연 여부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온 몸이 굳어져가는 희귀병으로 1년 7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한 셀린 디옹의 복귀 무대가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병마를 이겨낸 디바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